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강의한 세 번째 양형하고 형 집행법의 이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형 집행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형벌을 갖다가 이제 집행하는 법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한 형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이제 그런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먼저 집행되기 전에는 이제 선고를 갖다가 전제하기 때문에 형이 어떻게 선고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간단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양형이라고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안에 갖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 것처럼 좀 강의한 내용에 비해 가지고 좀 약간 설명을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한 것 같다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양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알면 좋고, 이것들이 사실 이제 교정학뿐만이 아니고 뭐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이제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우리 사회에서 최근 또 양형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면 좋은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차라리 이제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양형을 갖다가 일반인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양형 관련된 어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목차가 지금 양형 이해와 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차라리 그 이제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같이 체험을 갖다 해 보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뭐 이제 이렇게 강의안을 보고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질문이 많다고 하면 뭐 다음 학기 수업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제 양형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설명들은 다 했고요. 일단 체험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뜹니다. 바로 밑에 잠깐만. 다시. 어서 오세요, 판사님. 지금부터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체험하게 될 텐데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 사람의 운명이 판사님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체험을 시작해 보실까요?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사건이 지금 이제 옛날에는 두 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섯 개로 늘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도주 치상해가지고 심야에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이제 강제추행,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살인, 네, 절도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뭘 할까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갖다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찰 행정학과니까 이제 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갖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갖다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일단 선택을 하고요. 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편의점 이제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이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서울 양천서는 네, 지금 이번 지금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된 경찰서죠. 네, 만취 상태에서 이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갖다가 휘두르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새벽 5시 10분, 네, 양천구 신정동, 목동, 소로. 예, 이상하게 또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이네요. 아마 이제 이쪽에 아마 그 서울 남부 이제 그 집업이 아마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예, 거기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제 13cm 상당의 커터칼을 갖다 휘두르며 위협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조사 받으면서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고 거기서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갖다 부렸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네, 그 출동한 경찰에게 예,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무를 갖다가 방해했는데, 커터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흉기를 갖다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됐고, 이제 영장 신청을 갖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봤을 때, 자, 먼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먼저 만약에 이 사건이 이제 유죄라는 건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유죄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시형을 갖다가 하면 좋을까를 갖다 한번 여러분들 먼저 한번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벌금, 집행유예, 뭐 징역,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어도 이제 뭐 이제 무죄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기소유예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을 갖다가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판사인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일단 징역을 떼더라도 근데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집행을 갖다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거는 실형을 사는 것이고 이건 집행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경찰관 편이라서 경찰관에 대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거 제일 센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지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취객이 편의점 문 앞에 앉아 술 주정을 하는 탓에 편의점에서 나가려는 손님도 들어오려는 손님도 모두가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을 흔들며 소리치는 취객의 행동에 당황한 지연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네, 긴급소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영호동 401번지 해sul 편의점인데요. 요즘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난리 부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용호동 401번지 해설 편의점 앞 취객 난동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선생님, 새벽에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되죠? 약 좀 많이 하셨네. 얼른 집에 가셔야죠. 너희들 뭐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내가 니네를 다 밥 벌어먹게 해준 사람이야. 선생님, 네. 저 신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예요. 영업방해?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었다 하는데 왜 참견들이야? 자, 아저씨. 아저씨. 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이 어디세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건드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만하시고. 니들이 그러면서 민중의 십상해? 자, 금방 했어요. 자, 어서 집으로 가세요. 왜 나 열받게 나? 얼굴을 확 다셔 죽여버린다 이 X들아. 야, 왜 이렇게 나를 다 열받게 하는 거야 진짜. 안 비켜? 그리고 얼굴 확. 당신을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단순한 있습니다. 취객의 소동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날의 사건은 취객이 커터칼을 휘두르는 순간 급박하게 달라지고 있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수사, 기소, 이제 재판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정형하고 양형의 조건을 갖다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법정형으로는 이제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에 보게 되면 네, 일단 먼저 136조 이게 기본이고요. 공무집행 방해. 이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또는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흉기를 갖다가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네, 그래서 이제 136조를 갖다가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갖다가 네, 가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게 지금 법정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참고할 규정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양형의 조건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형벌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배운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범죄에 대한 어떤 양형 기준이 현재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볼 그럴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의결돼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보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본, 감경, 가중, 그다음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기본, 그다음에 이제 감경, 가중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요소에 따라서 이제 낮춰주는 요소로서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중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요소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위험한 물건을 갖다 휴대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또 그다음에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은 이제 다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에 지금 해당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판사님, 재판 시간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님을 설득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법정으로 가보실까요, 판사님?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2017년 1월 13일 새벽 5시경 서울 용호동 401번지에 있는 해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고함을 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3.3cm의 커터칼을 위 경찰관의 얼굴 앞에 휘두르며 얼굴을 확 그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변호인, 변론하세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인 주치자가 119 구조대원이나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만취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협박에 대한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해 있고 특히 재작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재판장님,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은 임금 체벌 등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받지 못한 여건에 불만이 쌓이고 그것을 제대로 된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진짜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같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을 병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주치 상태의 공무 집행 방해 행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선처 없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비하여 가중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세요. 잘못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놈의 술 때문에구나. 저로 인해 고생하신 경찰관 두 분과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한심한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술 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돼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뭘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냐면 이제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똑같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 민간인들과 그다음 이제 경찰관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서 또 막상 판사 앞에서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제 그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실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한테 보이는 이제 이 모습만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 이 사건 영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양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무게가 항상 이제 이 모습에 맞춰져 가지고 이제 양형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관대하게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항상 이제 뭔가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 또는 이제 수사 입장에서는 항상 뭔가 불만이 좀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온정적으로 하지 마라. 좀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양형 기준 같은 게 만들어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재판이 진행이 된 거고요. 이제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유죄는 이제 인정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법정 공방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양형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죄 입증에서는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요. 엄격한 증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제 양형에 있어서는 이제 유죄가 입증된 다음에 어떤 걸 할지는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법정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다뤄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판사한테 보낸 뭐 진청서와 탄원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유죄 입증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의 진정서를 볼까요? 보면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직장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 다음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근무하는 새벽에 불안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용하려던 고객들이 이제 시비가 붙어가 겁나돼가지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들어온 손님은 나가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갖다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한테 그 칼을 갖다 휘두를 때는 정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만 봤을 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 이제 가해자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어머니, 이제 반대로 이제 가해자 어머니는 탄원서를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님,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착하고 성실하여 키울 때 이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혼내지 않고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뭔가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뭔가 바로 잡았으면 이런 문제 없었는데 계속 술을 먹게 되면서 이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하는 일이 갖다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경찰관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피해를 이런 일을 겪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최대한 선처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기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을 놓고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판사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법정 공방을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그 자료를 갖다가 참고해서 결국은 이제 양형을 갖다가 고려하고 이제 선고를 갖다 해야 됩니다. 판사님,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죠? 혹시 고민되거나 어렵진 않으셨나요?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 선고 결과를 알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뭐 저는 뭐 변함없이 최대한 뭐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유지하기로 하고요. 네, 집행유예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소를 갖다가 줬느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는 뭐 반복적 범행이나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높여 보겠어요. 돼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으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과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는 특별 가중 인자가 있어 공무집행 방해 유형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고 그 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3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판사님은 갖다가 이제 징역 1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형이 2개가 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형인 징역 1년, 그 다음에 이제 재산형인 몰수 해가지고 이제 이 커터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 이유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음을 볼까요? 판사님, 재판이 잘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커터칼 1개를 몰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재판 체험을 해보니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판 과정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판사님, 또 다른 사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판사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생각보다 지금 이제 실제로 해가지고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제 체험하기 전에 보통 보게 되면 실제 정답이었던 뭐 그거 갖다가 정답이라 수 없겠지만 이제 이 사안에서 이제 제시되었던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온정적인 어떤 그런 처벌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좀 약간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갖다 막상 체험해 보게 되니까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면서 이제 돼서 이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 어떤 그런 것들 형사 절차에 대해 가지고 막상 제대로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너무 관대한 어떤 그런 결론을 갖다 내린다든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제 강한 결론을 내린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뭐 경찰관한테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집행유예도 뭐 대답 반이었다가 막상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자세한 과정을 갖다 겪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런 체험을 갖다 몇 가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수업 시간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간단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형이 선고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양형인데, 양형에서 형을 갖다가 선고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유죄가 입증된 피고인에게 형벌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종류와 범위를 갖다가 정해서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책임을 갖다가 전제로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죄 입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 양형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 플러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행위자와 그 행위로 인해 초래된 갈등들을 통해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더 많은 것을 갖다 고려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갖다 정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3단계 이제 법정형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으면 거기서 뭐 처단 선고형을 갖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안 하고 그냥 법관이 옛날에는 적당히 이제 자기가 직관적으로 정하고 나서 뜯어 맞췄기 때문에 이제 비판들이 많아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갖다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양형에 맞춰 가지고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런 적용되는 사례들을 갖다가 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조금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법관이 법정형에서 선고를 갖다 할 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하는 어떤 그런 기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참고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보면 일단 절차는 똑같습니다. 법정형,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처단형, 그 다음에 이제 선고형이 있는데, 법정형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먼저 법률에 따라 가지고 가중가경하고 나서 처단형을 정한 다음에 처단형에서 다시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선고형을 정하고 특정한,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를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형, 그 다음에 이제 처단형, 그 다음 처단형에서 결국은 양형 기준을 반영해서 선고형인데, 그 선고형에서 특히 이제 집행유예까지도 같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구속력은 무조건 여기에 완전히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갖다가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판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 기준은 이러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양형 기준을 갖다가 더 넘어서 또는 더 적게 이렇게 갔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이제 저보다는 아마 김혜인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양형 기준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간단히 정해진 게 아니고 보통 크게 나눠가지고 특별과 이제 일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다시 이제 감경과 가중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더 갔을 때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행위자, 그 다음 행위도 공통이냐 미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잘 만들어져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영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살인죄라고 봤을 때 살인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다선 유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감경 기본 가중이니까 그럼 이제 5 곱하기 3 15가지의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게 되면 편차가 커요. 무기 이상부터 또 있지만 적어도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물론 이 어마어마한 편차를 갖다가 지금 이제 25개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걸 갖다가 뭐 대충 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끊고 있기 때문에 그래 괜찮은 것 같네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을 찾아보니까 미국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은 이제 미국을 갖다가 보고 이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미국은 1984년도니까 몇십 년 전에 더 빨리 만들었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양형 개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랑 똑같은 스타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형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양형을 갖다 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여러 가지 조사 보고서,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절차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판사가 유죄를 갖다가 선고하고 그러니까 유죄가 이제 인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양형을 갖다가 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그 조사 특별한 이제 별도의 조사 시스템을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갖다 시킵니다. 이제 뭔 조사를 시키냐면 이제 유죄 입증 말고
이제 양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갖다 조사시켜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표는 어떠냐라고 하면 이제 세로는 네 범죄 수준, 네 그 다음에 가로는 네 전과 분류로 됐는데 그게 총 258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5개, 네, 258개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는 연 단위인데 월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갖다 한번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258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이제 범죄 수준을 갖다가 네, 범죄 유형별로 기본 점수를 준 다음에 거기다가 방법, 피해자, 피해 정도, 가담 정도를 갖다가 나눠 가지고 43단계로 나누고 그다음 이제 전과 분류를 갖다가 전과에 따라 가지고 네, 가산해 가지고 6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네, 곱하기 이런 식으로 64, 이제 24, 63, 18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258개가 이제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례가 이제 시작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은행에 침입해서 저항하는 창구직원에게 소지한 권총을 발사해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다음 100만 달러를 갖다 강취한 경우, 네, 그렇게 되면 근데 강도 기본 범죄 등급 20점, 그다음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제 피해자가 되겠죠. 이제 피해자 인점 2점, 총기 발사, 범죄 방법 7점, 피해자 치명상, 네, 피해 정도 6점, 그다음 피해액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80만 달러 초과, 150만 달러 이하 4점 이런 식으로 가산해서 네 이런 것들을 갖다 했고 다만 이런 것들도 뭐 단서 조항에 따라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등급이 어떻게 된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전과를 갖다가 봤을 때 이런 전과가 이제 피고인이 네, 2년이니까 1년 6개월 초과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어 범죄 경정수가 3점 있어서 기타 다른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량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좀 뭐랄까, 네, 이제 뭐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제 세분화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제 미국에 비하면 형편없이 이제 세분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이제 양형 기준표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비슷한 사건을 갖다 검색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양형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뭐 어떤 보면 이제 그럼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더 약간 좀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옛날부터 하나의 사건 하나가 되게 거의 이제 그 수준이 비슷한 양형을 갖다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했던 사건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이 이제 양형 기준과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효과를 갖다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나름대로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양형이 사실 문제였던 거지 이제 일본이 미국 스타일이든 아니면 이제 일본 스타일이든 양형 관련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갖다가 해오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무줄 양형으로 이제 해왔던 것들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건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이제 공판 절차 이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재판 절차가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은 재판 절차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재판이 열어지게 되면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선정돼 가지고 배심원들이 거기 먼저 이제 그 사건이 돼 가지고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무죄를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판사에 대해서 이거죠. 판사님 이제 저희 배심원단은 이제 만장일치로 네 유죄로 인정합니다라고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죄 입증 이제 사실 인정해서 유무죄 판단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그 배심원들은 빠지고 판사가 오로지 혼자 이제 그 양형을 갖다 결정해서 판사가 그럼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형을 얼마 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유무죄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형을 갖다 그냥 선고도 바로 이제 그냥 판사가 그냥 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외국처럼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미국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결전 조사제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무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사실 인정하고 인정을 위한 자료하고 이제 양형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자료 그 봐야 되는 자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양형만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자료를 조사해주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죠. 만약에 이제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뭔가 수사 단계에서 또는 이제 어떻든 그 유무죄 단계 입장에서 더 광범위한 어떤 그런 자료가 이제 자료가 더 조사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게 돼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 이제 판사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선고를 갖다 안 했던 것이 사실 고무줄식으로 했던 것들이 문제였고, 사실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검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갖다가 좀 거들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검사가 그런 걸 거들었냐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배우면 알겠지만 이제 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검사가 판사 그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대충 뭐 징역 몇 년을 갖다 구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구형이라는 건 뭐냐면 형을 구한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갖다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이니까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구형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판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80%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형을 선고합니다. 거의 약속대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냥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또는 그래서 이제 그 법률 전문가로서 또는 재판 전문가로서 어떤 예상되는 어떤 그런 양형보다 좀 더 높게라든가 낮게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최대한 높게 그냥 자기 나름 그냥 어떻든 터무니없게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높게 구형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형이 판사의 어떤 그런 선고하고 또 양형하고는 너무 또 이게 괴리가 있으면 사실상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구형이 이제 형량에 대해 가지고 검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네,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던 최악의 사례는 뭐였냐면 네, 백지 구형을 한 적이 있고 무죄 구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인데 이제 무죄 구형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검사가 기소를 갖다가 했으면 그쵸? 네. 보통 이제 그 무죄라고 검사가 생각을 했으면 수사 단계에서 그거 갖다가 네 이제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아니 불기소를 한다든가 했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아리까리 한다고 하면 거기서 아예 기소유예를 갖다가 하던가. 그런데 재판을 갖다 벌여가지고 거기 무죄 입증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보통 검사는 이제 유죄 구형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구형이 그 재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사실 뭔가 잘못된 건데도 이렇게 왔다. 이제 그래서 그 옛날에 과거의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재심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이미 네, 다시 재판을 갖다 하는 거고 그 당시에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도 네, 이거는 이제 무죄가 맞다. 라고 이제 구형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른 검사들이 난리가 난 거죠. 설령 어떻게 됐든지 뭐든지 그 검사는 무조건 네 재판 단계에서 일단 무조건 유죄 그리고 그 다음에 유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최대의 어떤 그런 형을 갖다가 구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문정 검사가 그걸 하니까 그때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또 막상 검사들이 이제 유죄 구형 그 다음에 최대한 높게 하는 어떤 그런 구형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건에서는 백지 구형을 해요. 백지 구형이라는 건 뭐냐면 구형 안 할 테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도 또 비겁한 짓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주로 이제 그 경제인지를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백지 구형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되게 비겁한 어떤 그런 짓이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그 대기업 어떤 회장이 어떤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적어도 이제 그 검사가 이제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갖다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문정 검사 같이 무죄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유죄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형량을 갖다가 이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백지로 갖다가 나는 얘기를 안 하겠다. 네,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직무 유기성 어떤 그런 구형을 갖다가 한 적도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교정학 시간에는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지금 이런 형벌이 있는데 이런 형벌이 이러한 양형 과정을 거쳐 가지고 네, 선고가 되고요. 그런 선고된 형을 갖다가 이제 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펴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관련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갖다가 이제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법이 현재로서는 형의 집행뿐만 아니고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 네, 그래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행형법이었습니다. 행형법.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네, 감옥령 또는 감옥 규칙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감옥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까 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형을 갖다가 어떻게 집행할까였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는 뭐냐면 결국 형을 집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수용자의 어떤 그런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률은 이제 이게 2007년도 12월 21일 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행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집행법이었죠. 되어 있고 이것이 1950년대까지 이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뭐였냐라고 하면 이제 아마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시대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갑오경장 시대에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근대적으로 네, 감옥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가장이라고 좀 하긴 어렵겠네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이고 성문화된 네, 형을 집행하는 법규로 21개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일제강점기에는 결국은 일본의 감옥법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네, 지금 조선 감옥령이라는 것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감옥령 관련은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네, 이런 규정을 보면 이제 좀 안타깝지만 우리 역사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일본 법을 갖다가 이제 조선에 이제 시행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45년이 되고 이제 미 군정 시기에서도 이제 갑자기 뭔가 법을 갖다가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군정법령으로 해서 일단 그 전에 쓰던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네,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행형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대략 57년 쓰이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제 수용자의 처우가 이제 강화됐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살펴볼 내용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돼서 단지 이제 감옥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이제 뭐 이때부터 벌써 이제 미결감하고 기결감이라고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기결감이라는 것들이 결국 보게 되면 네 이제 형을 갖다가 이제 형이 정해진 거니까 네 되는 거고요. 이제 그 형의 집행에 가깝고요. 그다음 이제 이 미결이라는 거는 아직 이제 형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수사 상태나 아니면 재판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네 되어 있고요. 그런 감옥에 대해 가지고는 네 내무 대신이 그다음 내부 대신이 그럼 이제 경무사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와서 처음에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몇 차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개정을 갖다가 하면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또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다. 처음에는 이제 21개조였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는 상당히 뭐 좀 한 개, 두 개 추가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27개까지 갔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러한 형 집행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까라고 되어 있고요. 형 집행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있어 가지고는 생각해 봐야 될 게 형 집행법이 되게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가의 공법이고 그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절차에 대한 어떤 그런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범죄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작용하는 어떤 국가의 행정기관의 행정법이라는 것들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들이 결국은 어떤 형사적인 형벌을 갖다 집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강행법이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